취재 기자들과 함께 오늘의 한 이슈들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31년 만에 아시아나항공의 주인이 바뀌게 됐습니다. 하지만 회사 안팎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쌓여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임종윤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 기자, 네. 우선 매각의 원인이 된 경영 정상화가 당장 시급한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들으셨습니다만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아시아나 인수에 투입하는 총 금액은 2조 5천억 원인데요. 이 가운데 구주 인수에 들어가는 3,200억 원 정도를 빼고 나머지 2조 1,700억 원 정도가 이제 유상증자에 투입이 됩니다. 이게 유상증자에 들어가게 되면 자본금이 이제 크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자본금이 올라가게 되면 부채 비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비율이 660%를 넘는데 이게 유상증자를 통해서 277%까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재무 안전성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이와 함께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좀 추진이 이미 되거나 좀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먼저 비용 절감을 위해서 경력 15년 이상 직원들 대상으로 이번 달에 좀 희망퇴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 5월에 해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무급휴직 신청도 받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자회사인 에어부산 또 에어서울을 매각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임을 일단 이미 올렸고요. 국내선 운임 3% 정도 올렸고 내년부터는 대형 항공사로는 처음으로 앞자리나 비상구와 같은 고객들이 선호하는 자리에 추가 요금을 부과를 해서 수익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미 항공업계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7월에 일본의 무역보복 취지 이후에 이제 불매 운동이 아주 강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사실은 현재 진행형인데요. 이게 실제로 항공업계의 실적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지난 3분기 실적 나온 걸 보면 그런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한항공이 3조 2천억 정도 매출에 영업이익 1,100억 정도가 났고 아시아나는 1조 8천억 정도 매출에 57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대한항공도 이익을 냈다고는 하지만 1년 전에 비하면 이익 규모가 70%나 줄어들었으니까 결국 실적 부진에 늪에서 역시 같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문제는 향후 전망도 그렇게 밝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 일본에 대한 일본전 제품 또 일본 여행에 대한 이런 불매 운동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다 현재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인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대형 항공기 업체로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담도 있고 또 다른 저비용 항공사들과의 경쟁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실적을 끌어올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네, 안팎으로 녹록지가 않은 상황인데 새로운 주인이 현대산업개발이 경영 정상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정명구 HDC그룹 회장이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력 강화다. 이 언급에서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 비율을 대폭 줄여서 재무 안전성을 일단 확보한 다음에 경쟁력을 강화해서 수익성을 높이는 수순을 밟을 것이다. 이렇게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카드가 바로 범현대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겁니다. 현대차 그룹, 현대중공업 그룹, 현대백화점 그룹 등 이 범현대가와 이미 좀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좀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런 이 범현대가와 양해각서까지 체결한 것으로 알려질 정도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상황이고요. 특히나 범현대가에는 보시는 것처럼 아시겠지만 항공 계열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 물류라든가 국내 항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도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아시겠지만 아시아나가 좀 최근 들어서 그리고 예전부터 좀 사고나 어떤 뭐 고장 이런 부분들이 좀 잦았습니다. 화면에 좀 나옵니다만 여러 가지 좀 큰 사고도 좀 적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이용을 하면서 좀 불안감이 좀 있었던 거죠. 만약에 주인이 교체가 되고 항공기 정비, 부품 교체, 또 새 비행기 도입 등등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이런 불안감들은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좀 됩니다. 또 아무래도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높이고 또 뭔가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그동안 못하던 서비스, 고객 서비스를 좀 확대할 가능성도 예상이 좀 됩니다. 근데 이제 수익성을 올려야 되다 보니까 앞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올해부터 3% 정도 국내선 요금을 올렸고요. 내년 초에도 좌석 요금 인상이라든가 1등석 폐지 같은 일부 좀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 봤을 때는 비용이 좀 올라가는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3년간 KT를 이끌 새 수장으로 50대 중반의 구현모 KT 커스터머 앤 미디어 부문장이 내정됐습니다. 하나와 현대자동차그룹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호석을 뒀는데요. 기업 연말 인사 소식 김동우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먼저 KT부터 짚어보죠. 구현모 회장 내정자 내부 출신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KT 이사회는 오늘 장고 끝에 구현모 사장을 선택했습니다. 구 사장은 회장 후보 9명 가운데는 현직 KT 인사로 거의 대표급이었는데요. 1964년생인 구 사장은 대학 졸업 후 바로 KT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으로 입사를 해서 주요 보직들을 거쳤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터는 경영지원 총괄을 맡는 등 회사 전반을 파악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남중수 사장 이후 12년 만에 KT 내부 출신이 신임 회장에 선정되면서 ICT 분야에 대한 전문성에 비중이 실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 회장 내정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비롯한 미래 먹거리 발굴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 기자, 네. KT 이사회가 차기 회장 후보한테 내건 조건이 있다는데 어떤 겁니까? 네, KT 이사회는 회장이라는 직급이 국민기업인 KT에는 조금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서 대표이사 회장 제도를요, 대표이사 사장 제도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결과로 이제 내년 3월 KT 주주총회에서 선임이 될 때 이제 KT 대표이사 회장이 아니라 사장으로 임명될 예정입니다. 임기 중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 등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사회에 사임 요청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KT를 거쳐간 남중수 전 사장과 이석채 전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또 황창규 회장도 최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등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는 이사회의 노력이 반영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래 대비를 위한 전열 정비에 나섰다고 볼 수 있는데 KT뿐 아니라 한화그룹도 전략 부문을 신설해서 김동관 부사장에게 자리를 넘겨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동관 부사장은 김승현 회장의 장남이죠. 그룹 계열사인 하나솔루션의 전략부문 부사장으로 승진한 게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회사인 한화의 전략부문장까지 겸직을 하게 되면서 한화가 3세 경영 시대에 한 발짝 더 들어간 모습입니다. 앞서 김승현 회장의 차남인 김동원 하나생명 상무도 지난 8월에 최고 디지털 전략 책임자에 오른 바 있습니다. 현대차그룹도 미래 대응력을 높이자 이런 취지의 임원 인사가 있었다고요? 네, 우선 재무 전문가인 현대차증권 이용배 사장을 현대로템 대표이사에 내정을 했습니다. 이 사장을 투입해서 수익성 개선 등 혁신을 맡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최병철 현대차 부사장도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현대차증권 대표이사로 내정됐는데요.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적임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또 40대 초중반 우수인재를 임원으로 대거 발탁하고 여성 임원으로 3명을 승진시켰습니다. 미래 사업 환경 변화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 사업 전략과 연계한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